하하하. 가격 좋네. 컴퓨터가 바뀐 것 같다. 데스크탑으로 바꿨어. 네. 오. 오빠 유튜브 편집 내가 하잖아. 보면 알아. 저런 거에 약간 욕심이 나. 오. 화질, 뭐 기계, 뭐 이런 거. 기가 막힌다. 가정주부들이 약간 이렇게 주방에서 뭐 달라지면 좋아하듯이 편집하는 애들은 내가 또 보면 프로그램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딘딘네가 이런 거 막 챙겨주셨어? 이게 달라 그런 거 아니고? 아니. 켰다. 네? 켰다고. 켰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 뭐야 먹는 거야? 아니 음료수랑 이런 거 우와! 지난주가 데뷔 10주년이었잖아. 아까 뱉은 감사. 이거 좀 오빠 드실. 뭘 주면서 드시라 그래. 아니 이거. 이거 음료수. 자몽?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밑에 커피? 커피. 이거 크기 어떻게 잠깐만. 팅크. 오빠 뭐 커피? 이걸로 어차피 그만 마시면 돼. 피로 그럼 자몽? 아니 자몽. 오빠는? 난 괜찮아. 야 이거 봐요. 이쁘다 이뻐. 이뻐. 이럴 때는 진짜 예쁘다. 2개 다 가져가면 됩니다. 센스 있어. 기가 막혀. 감사합니다. 무슨 맛인지 먹어봐 오빠. 이거? 알았어. 감사합니다. 한번 까면 다 먹어야 되네. 나 커피 내일 먹어. 이게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지? 미각을 잃었나? 한 모금만 먹어봐도 딱이 나시고. 아니 뭔자란다. 뭔가 좀 약간 좀 에이드인데 뭐가 약간 좀 싱거운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런 표정이 나온다고? 그렇게 안 쉬워. 약간 레모네이드 같은 그런 느낌 아니야? 그치? 먹어. 젊은 네가 봐라. 우린 나이 들어서 미각을 잃어서. 우리라니. 알았어. 왜 화를 내 그래. 나까지 그래. 냄새랑은 좀 달라. 뭔가 좀 싱겁지. 그치? 약간 그 레모나 맞아. 맛이요. 그런 느낌. 커피 마셔야지. 커피는 싸가요. 오빠 내일 드세요. 그리고 이것도 오빠 출출하시면 드실래요? 뭐야 이게? 뭔지 모르겠네. 언박싱. 나는 베스트라. 언박싱 해주세요. 언박싱? 줘봐. 성적했으면 좋겠다. 짜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탄수화물 아니니까 하면서 먹을 거 참 찾아봐요. 예쁘다. 이거. 야, 2단 도시락이네. 야 예쁘다. 잘 만들었다. 냄새. 음식점 냄새. 오빠 진짜 일반인 같아. 이거 안 나가는 사람 같아. 2단 도시락. 밑에는 오. 야. 야. 기가 막히네. 일단 닭강정이랑 정성이다, 정성. 새우 이거 뭐냐? 새우 빵 위에 올려져 있는 이거랑 네. 그 시림프 뭐라 그러죠? 스팸 초밥? 네. 우와. 그리고 샐러드. 네. 아니 밑에 단에 이게 있으면 위에는 뭐지? 디저트인가? 위에는 조금 약한 거. 디저트네. 빵이 그거네. 크로아상 샌드위치랑 타르트랑 와플. 겁나 멋있다. 크림까지. 배달의 민족에서 한 28,000원 이상 나오는 거지. 한집 배달하면 이제. 그리고 이런 용기를 쓰질 않거든. 가격 자체가 비싸게 하다 보니까. 야, 딘딘. 이건 한 작가님한테 온 건데 저희에게 좀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그치, 이런 게 정성이지 뭐. 우차사 할 때 마지막으로 먹어봤으니까 한 10년 됐나? 그때 또 이게 그 뭐지? 공개 방송 이런 거 해가지고 방청객들이 많으면 지인들 초대가 있다 보니까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음식이 쫙 깔리지. 김밥은 질려서 안 먹거든. 하도 많아가지고. 제일 많이 안 먹는 게 크리스피 도너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빠 방금 뭐 드신 거예요? 아니? 하품한 건데. 죄송해요. 갈까요? 6월 19일 월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귀여운 우리를 달아봐요. 요즘 뜨고 있는 키치템. 인형 키링의 진심인 어른이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별의 귀여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귀여운 우릴 달아봐요. 요즘 뜨고 있는 키치템 인형 키링의 진심인 어른이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정예인 씨가 가방에 큰 인형을 달고 와서 요즘 이게 유행이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가방에 인형 키링을 매치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블랙핑크 지수 씨, 뉴진스 혜인 씨, 그리고 베텐 여신 예인 씨 이런 분들이 인증을 하기도 했고 일단 빈티지한 느낌이 좀 키치한 느낌도 들고 가방에 달린 귀여운 거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인별그램에 샵 인형 키링 검색하면 게시물이 어마어마하게 수만 개가 나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들한테 더 인기라고 하니까 후여친이 생기면 선물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제작진도 가방에 인형을 달고 다닙니다. 쭉 키링, 주호민 작가 얼굴 키링. 예, 저도 받은 거 있는데 이거는 뭐 달진 않고 집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예, 백기링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오늘은 잘못된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가 여러분의 잘못된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고민 있는 분들, 정용국 씨 일침 듣고 정신 차리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듣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땡튜브 에라오 채널을 보시면 저희 생록방 시간에 혹은 생방송 시간에도 라이브로 항상 돌고 있거든요. 일정은 저희 베텐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생방에선 볼 수 없는 정용국 씨의 비방용 멘트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테니서 오늘 비와가지고 가게 보고 아이, 마이크 켜졌는데. 오랜만에 해가지고 적응이 안 됐습니다.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4411님 23학번 새내기 아들이 여친과 100일을 앞두고 헤어졌다네요. 100일 선물도 준비해놨던데 아들은 100일 기념 깜짝 카메라일 거라고 하던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베디가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100일 기념 깜짝 카메라. 와, 이런 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예. 2, 3학번 새내기. 자, 아무튼 뭐 수요일 방송을 추천해드리길 바랍니다. 베가놈 아우트님, 뚜녕 난생 처음으로 파워리프팅 대회를 나갔습니다. 하고 싶은 말 쓰라 그래서 제발 한국인이면 침투브랑 베텐 봅시다 라고 썼는데 이게 땡튜브의 생중계가 돼서 부끄럽네요.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지? 파워리프팅 대회? 이게 직업란에 또 뭐 어디 근로자라고 쓰셨고 침하하 팀은 침하하 엑서사이즈 앤 다이어트 포럼 베스트 스쿼트 155kg 오 벤치프레스 115kg 데드리프트 160kg 토탈 430kg 와 야, 파워리프팅 대회 나가실만 하네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쿼트 쓰고 싶은 말을 한국인이라면 베텐 봅시다. 예. 아무튼 예, 파수가 아니라 괴수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대단하신데요. 오징어가 힘 좀 쓰네요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솔로라서 몸 키웠나 보네라고 하신 분 있고 괴력 모쏠 예. 한건조 오징어. 예. 끔찍한 혼종이 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박가연님, 돼지의 지방은 8%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사람은 기본 지방이 8%가 넘고요. 이걸 왜 하는 거야? 혹시 베디는 체지방량이 몇 프로인가요? 아니, 나한테 왜 와, 이게? 야, 첫 멘트 죽인다. 이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돼지보다 지방이 많네요, 그러면. 그래요. 돼지가 8%밖에 안 된다고요? 말이 됩니까? 삼겹살에 보면 그렇게 많은데?
배성재는 코지방이 8%다라고 하신 분 있고 차단해 드립니다. 돼지만두 못하다 이런 얘기죠. 돼지보다 뚱뚱하다. 제일 열받는 거 이거네. 그럼 배영도 8%다. 이건 차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기가 막히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돼지가 8%밖에 안 된다고? 이야.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요한 상담소. 곱창집 가면 웬만해서는 거의 목격되는 흔남 중의 흔남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흔한 남자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훈남 아니고 흔남. 네. 예. 원래 연예인들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연반인 정용국 씨는 곱창집에 가면 예. 거의 있죠. 발레 파킹 할 때부터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매장 들어와서는 저를 부르는 명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맥주 2병, 네. 볶음밥 하나, 예. 아. 곱창 3개요, 네. 호칭이 생략되죠. 네. 예. 그럼 이제 무조건 저는 네. 네. 이렇게. 사장님인지 뭐 거기 종업원인지 알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예. 보통 이제 음식 드시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그쵸, 그쵸. 네. 예. 아, 연예인이라서 좀 시키기가 좀 미안한데 밥 좀 볶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 합니다. 그렇죠. 네. 자, 아무튼 뭐 침착맨은 7월에 팬 미팅이 잡혀 있던데 네. 정용국 씨도 곱창집에서 네. 미니 팬 미팅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저도 7월에 뭘 하나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할 거예요? 토크 콘서트 비슷한 건데 어허. 굉장히 이제 쌍스럽게 한번 해보려고 네. 어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아. 네, 침착맨과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래요. 네, 나중에 와서 이제 망한 얘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베텐에 피해가 오는 건 아니죠? 아 전혀 없도록 네. 했어? 이 정도 반응 나올 정도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했구나. 왠지 아니 거기서 그 뭐가 잘못됐는데 네. 제가 혹은 여기 제작진이 네. 그걸 하려는 이 시도를 말리지 않았다 지금 단계. 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뭘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아, 저는 약간 자폭하는 스타일이라 주변에 피해는 안 줍니다. 혼자 그래요? 그냥 안고 쓰러집니다. 노미개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희 베텐과 전혀 관련 없는 행사입니다. 첫 멘트 그렇게 시작해야겠다. 예. 아, 이 행사는 베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더 연관 있는 것 같잖아. 아,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걸로. 그래요. 네. 자 불똥 튀지 않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기건희님 내 스타일이야 때부터 팬이었어요. 코미디 프로그램 전성시대가 그립네요. 용국스님도 종종 그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거 언젠데? 그 시대는 끝났다. 아, 끝났죠. 2005년도인데. 네. 18년 됐어요. 너무 오래됐다. 그렇죠. 네. 요즘은 땡튜브로 이제 개그맨들이 대부분 옮겨가서 그렇죠. 스케치 코미디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은 희극인들이기 때문에 네. 이걸 자유롭게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무대에 섰을 때 그 코너가 재밌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네. 객석에 1000명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빵빵 터지고 이랬는데 요즘 스케치 코미디는 제가 봤을 때 빵빵 터지는 건 없고 그냥 재밌다. 이런 식으로 좀 순화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자 7812님 정용구님의 찐팬인데 목소리 오랜만에 듣네요. 한동안 야간 작업하느라 못 들었어요. 화끈한 상담 기대하며 듣습니다. 찐팬인데 오랜만에 듣는다고요? 문장 전혀 안 맞네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아요. 감사합니다. 찐팬인데 뭐 그동안 엄청 바빴던 것 같네요. 예. 찐팬들도 네. 바쁘면 못 들을 수 있죠.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네. 삶을 포기할 정도의 찐팬은 없어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삶은 제가 대신 포기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네. 고발단이 어디 있냐고 하신 분 있고. 자, 두발자전거님. 머리에 땀이 많아서 올여름엔 저도 패션 탈모를 해볼까 싶은데 머리 모공 관리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용국스님은 모공 관리 하시나요? 두피 관리소인가요? 모공 관리를 특별히 안 하죠. 모공 관리 어떻게 하나요, 원래? 그냥 문질러요, 샴푸로. 네. 네.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충 볼링공 닦듯이 문지르면 되고. 이게 보통 탈모 방지 샴푸. 예. 제가 얘기하지만 발모가 아닙니다. 탈모 방지 샴푸. 뭐 모공이 막혀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탈모는 유전입니다. 아. 모공 관리 아무리 해도 싹 다 빠져요.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풍선에 붙이듯이 예.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는데 무공이는 별 상관이 없고 내일 빠질 거 모레 빠진다. 이 정도 느낌이 살짝 있는 거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머리에 땀이 많아서 패션 탈모로 이제 싹 밀어버리겠다. 그러면 땀이 그냥 더 흐르지 않나요? 저는 머리에 땀이 많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머리에 땀이 많은 게 뭐죠? 그러니까 머리에 땀이 많아도 이제
그 산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홍수가 덜 난다고 하잖아. 산사태도 덜 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머리카락이 있어야 오히려 땀이 덜 흐르고 그쵸.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분 심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2만 모 정도 심으셔야. 2만 모? 네, 여기 모내기 정도를. 2만 모는 이렇게 얼마 정도 하나요? 한 손바닥 정도 넘어갈 것 같아요. 가격은? 가격은 요즘 한 800에서 한 12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견적 나오네요. 네,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이게 생착률이 더 중요하고 거의 다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에 땀 많다, 두피 모공이 넓다, 이미 위험군이다 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여자들은 멀어져 간다. 저는 웬만하면 예. 그때 누가 한번 물어봤는데 삭발 반대합니다. 왜요? 흉해. 흉해요? 너무 머리 뒷모습이 엉덩이야. 네,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 엉덩이야? 아니, 뒤에서 뭐 왜 엉덩이 엉덩이야? 해변가에 앉아있으면 아니 엉덩이요. 뒤통수 예쁜 사람도 있지. 반짝반짝거려서 엉덩이 느낌 난다니까요. 둘이 같이 앉아있으면 엉덩이야. 됐고요. 저랑 예. 주호민 작가랑 앉아있으면 엉덩이니까. 아니 누가 둘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남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삭발은 좀 별로예요. 아, 조금 남겨라. 3mm, 5mm 정도 남기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분노의 질주에 나오는 제이슨 네. 스타뎀처럼. 그렇죠. 근데 그쪽은 약간 좀 없죠. 가르디올라 느낌 살짝 나올 수 있는데 예, 예. 저는 약간 있는 게 낫다. 약간은 네, 완전 삭발은 진짜 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치킨 쿠폰을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일도 없어님 남자분입니다. 네. 2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쉬는 날이 달라서 퇴근 후에 저녁을 먹거나 하는 식으로 데이트를 하는데요. 여친이 야근을 해서 못 볼 때는 제가 여친 퇴근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가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 여친이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친은 제가 야근할 때 데리러 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서운한데 혹시 저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 아니겠죠? 아, 마음에 식은 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닝닝했죠. 그래요.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네. 마이크에 좀 잘 대고 얘기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해가지고요. 예. 네. 2년 사귀었으면 꽤 오래 사귀었고 아 이게 정점이다. 여기서부터 떨어진다. 아, 이제부터는 내리막길만 나왔다? 예. 이게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매번 갔으면 아 이제 안 와도 돼라는 게 고마울 수가 있는데 이 사연자 분께서는 약간 불안한 감이 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은 진짜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가 오고 있으니까. 아, 지금 에어컨이 데리러 빵빵한? 오지 말라고 한다는 건 더 좋은 차가 데리러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차 뒤로 빠지세요. 네, 에어컨 안 나온 차 뒤로 빠지세요. 네. 아, 에어컨이 왜 안 나와요? 냄새나는 차 있잖아요. 네? 예. 아니, 뭐 군차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근데 현장을 가도 다른 차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주차 딴 데 있으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차를 타지는 않습니다. 아, 그 사람이 오는 장소는 따로 있어요. 픽업 포인트가 다르다. 그렇죠. 예. 예. 남들 다 볼 수 있는 좋은 차 오니까. 환승존. 네. 네. 환승존.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약간 좀 데리러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뉘앙스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진짜 남친이 피곤할까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닌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잘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네. 오빠 피곤하니까 오지 마. 나 다른 차 오니까. 이 얘기가 뒤에 맞아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씁쓸한 사연이네요. 일반 가구 우등 온다. 예. 그렇죠. 광역 환승센터가 요즘 많다. 네. 예. 근데 남자분들이 이런 거 갖고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 왜요? 아니 어차피 뭐 다가올 수도 있는 일이고 나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보니까 뭐 차 혼자 탄 지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혼자 가는 거지 뭐 그냥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또 탈 거다. 안 탈 수도 있죠. 본인 옆에 탔다가 앞에서 탔다가 예. 이게 약간 좀 불안하긴 하다는 게 좀 2년 정도라는 시점을 봤을 때 예. 충분히 뭐 그럴 만한 시간이 뭔가 좀 불안할 만한 시간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의 감정은 두 분만 잘 알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남자친구를 위한 게 아니라면 약간 저는 불안한 기운이 드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차 많아요. 후전 푸신푸신하고 이 차는 좋네 이런 거. 예전 차는 후졌는데 이런 거. 자, 1도 없어님께 그러면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하는 말이 바뀌었다는 건 마음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차도 바꿔야 되니까요. 딩동댕 치려다가 땡쳤습니다. 네, 에어컨 잘 나오고 이런 거. 네. 에어컨 다 나와요. 요즘엔. 냄새 이상한 냄새 있어요. 에어컨 정비 안 한 거? 네, 오래된 거. 자기가 정비. 신내 나는 거. 네, 대충 스프레이 뿌려놓은 거. 엉따나 엉차가 없는 차. 네, 엉덩이에 싹 젖어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 피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일반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에 쌓여 있는 사연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일침을 쏴드립니다. 자, 1604님 여자분입니다. 40대 중반 솔로 여자입니다. 서울에서 10년 정도 자취하며 회사 다니다가 여러 사정으로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부딪히는 일이 많은데요. 독립을 할까 싶다가도 회사가 본가 코앞이라 자취하면 손해예요. 그런데도 굳이 독립을 하는 게 답일까요?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을까요? 화 많이 났네요 지금 엄마한테. 그렇죠. 100% 엄마입니다. 아빠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무조건 엄마입니다. 예. 네,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저희랑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안 봐도 보이시죠? 예. 이러니까 네가 결혼을, 이러니까 네가 남자를, 이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이 말들이 이제 쫙 이어지면서 눈만 뜨면 붙지 않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야. 그렇죠. 예, 저는 본갑에서 살짝 떨어진 회사랑 삼각형 모양을 그릴 수 있는 그쪽에 독립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버뮤다 삼각지 쪽에 해가지고 굳이라도 독립을 해라. 그렇죠. 조금 자취비가 들더라도. 이게 아무리 가족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건드리면 약간 폭발할 만한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다 보니까 돈은 돈이지만 이게 뭐 100만 원 한 달에 뭐 80만 원 이거 1년 저축한다 그래도 그 돈이 남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저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공간에서 지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도피처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예. 혹시 안 믿고 남자친구 생겨서 올 수도 있는지. 그렇죠. 예. 거의 안 오더라고요. 자, 아무튼 10년 정도 자취했으면은 네. 이 본가로 다시 들어가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죠. 또 10년 정도 자취하고 회사 다니다가 여러 사정으로 고향에 내려왔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일이 잘 돼서 서울로 가는 경우는 있는데 네네. 고향 내려오면 일단 잘못된 겁니다. 여러 사정, 여러 가지 잘못된 사정으로 인해서 그걸 생략한 거죠. 네, 뭐 돈 저당 잡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려와 있고 여기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나 했더니 네네. 엄마가 스트레스를 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만나면 싸우는 사이면 최대한 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족끼리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인이 조금 아끼셔가지고 독립하시는 걸 쾌적한 환경에서 제2 인생 출발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독립을 추천드리고 네. 역금이 환영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역금이 환영. 네. 예. 괜찮습니다. 자, 1603님께 용국이의 일침. 가족이라도 비밀번호는 알려주면 안 됩니다. 집 네. 비번. 엄마가 딱 아는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비번 알려드리면 사실 편한데 반찬 넣어놓고 가시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와가지고 너는 또 이러니까 시리즈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엄마 차단. 누더기 걸치고 환영한 거다라고 하시면 있고. 네. 예. 이왕 하실 거면 추천을 드린다는 얘기죠. 자, 아이유 임수롱의 잔소리 듣고 돌아옵니다. 잔소리 좋네. 우리가 말이 40대 중반이지 50 조금 안 된 나이잖아. 잘못됐죠. 잘 안 보여요. 이제. 여러 사정으로 고향에 내려왔다. 여러 가지 쫓기고 막히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고향까지 왔네. 도망. 도망가는 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누가 따라오면 도망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족의 품으로 와서 좀 편한 듯 했으나 좀 지내봤더니 불편하다. 네, 그런 거죠. 어머니들 마음도 입장은 가요. 아버지는 말 많이 안 하잖아요. 무조건 싸우니까. 아버지는 이제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보통. 그렇죠. 보통 이제 나이 든 딸이랑 엄마랑 싸울 때 아버지는 보통 그런 상황 보면 신문 보죠. 등 돌리고. 어제 신문.
꼴보기 조심해. 일단 뭐 하나 잡아야 돼. 신문 뒤집혀 있을 경우도 있어요. 여긴 좀 사는 집이야. 보통 드라마에서 이 상태로 쓰면 앞에 과일이 좀 있거든. 요즘 신문 안 무너지면 많거든. 네. 요즘 컴퓨터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이 든 딸이 엄마랑 싸울 때 너 언제 결혼할 거야 하다가 이제 엄마가 말문이 탁 막히는 경우가 나도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고 그러면 갑자기 그런 얘기라고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네, 국룰이에요 이런 거. 잘못됐지 뭐. 아 불편한 상황도 없습니다. 그렇죠. 늙은이 특이래. 여기 신분이 이렇게. 2부 시작했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보죠.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8024님 남자분입니다. 네.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몇 해 전에 다른 분을 통해 소개받았던 분이네요. 그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애프터 신청도 했었는데 확고하게 거절당했었거든요. 바꿔하게. 모르는 척 다시 소개팅 나가볼까요? 그때 확실하게 의사표현 하셨으니까 다른 분을 소개받는 게 나을까요? 모른 척 다시 나간다고요? 무슨 게임입니까 이거? 그 정도 모른 척 다시 나온다? 확고하게 거절당했었는데 예. 몇 년 전이니까. 확고하다는 얘기는 예. 욕 빼고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네. 네. 거의 확고하다는 얘기면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든가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척 또 물어봤다든가 네네. 진짜 욕만 빼고 표현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여자분이 좀 예쁘시다 보니까 나가볼까 하는 이제 입장이 생긴 건데 2차 접종을 하겠다 결국. 예. 그렇죠. 요거는 간단합니다. 여기도 나가고 이 다른 소개팅도 하면 됩니다. 둘 다 가라? 네. 시간이 좀 지나서 여자분의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든가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남자한테 상처를 받았다든가. 네네. 그러니까 그냥 뭐 반가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얘기할 수도 있고 다시 좋아질 가능성도 진짜 미세하게 머리카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것도 한번 만나보고 다른 분도 한번 만나봐서 둘 중에 꼭 하나만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물론 데이트 비용은 2배가 들겠지만 네네. 고민하실 필요 없이 둘 다 만나보자. 그게 제일 낫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네, 결혼 눈이 좀 한번 했을 낮아졌을 수도 수도 있고. 왜? 결혼 한번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며. 돌싱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제 이해해 줄 수도 있다. 이게 그 상태로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시력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예. 노안이 왔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좀 괜찮아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냥 얘기예요. 예, 그럴 리는 없죠. 예, 몇 년 더 사갔는데. 그러니까 예. 몇 개월이 아니고 몇 년이면 진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애 있어도 이해해라 라고 하신 분 네. 있고. 솔직히 좀 슬픈 일이네요. 약간. 강렬한 인상은 못 잊을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인상은 솔직히 못 잊죠. 왜냐면 남아있으니까. 여자분이 기억을 할 거예요. 네. 예, 네, 모르는 몸에- 척 나가는 건 불가능해요. 내 문신처럼 남아있습니다. 맞아. 이게 이제 가물가물했다가 한 2마디 정도 하면 맞아. 그때 이랬었어. 이게 뭐지? 왜 다시 나왔지? 더 안 좋아졌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뭐 그렇게 좋은 결과를 예상하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고민이 된다면 어차피 까일 거 얼굴 한번 보고 까이는 게 그게 낫죠. 네. 그 여자분 그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얘기할 거리 하나 생겼네요. 그렇죠. 소개팅을 이틀을 온 애가 있어. 이틀. 2번 트라이 한 애가 있어요. 몇 년 만에. 근데 만약에 그 여자분한테도 이 남자분의 사진이 전달이 됐는데 여자분이 나온다 그러면 상황이 진짜 안 좋아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착한 사람은 없었었어. 그쵸. 한번 나가보자. 예. 네. 앵간히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그분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역시 아니네요. 그때 딱 만나면 잊고 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래서 내가 그때 찾구나. 이렇게 그렇죠. 있을 수 있다는 거. 강병희님 여자분입니다. 여친도 없는 아들이 대출 끼고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셨네요. 네. 근데 혼자 살면서 냉장고도 큰 거, TV도 큰 거, 소파도 4인용을 사겠다고 하네요.
TV는 이해하겠는데 요리도 안 하는 녀석이 비싸고 큰 냉장고, 4인용 소파가 웬 말인가 싶어요. 그런 건 결혼할 때 크고 좋은 걸로 사고 지금은 분수에 맞게 살았으면 싶은데 자취 선배, 솔로 선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막 사는 스타일이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은근 아들 자랑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을 끼고 자기 집을 마련했다. 집을 샀다는 거죠. 네. 일단 내 집 마련했다는 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셨고 집주인이다. 지역을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서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서울이면 서울에 내 집 마련했다라고 하고 서울에? 강남이면 강남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면 아파트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좀 빠져 있죠. 대출 그러면 끼고 집을 마련했다. 야, 서울은 아니고 아파트도 아닐 것이다. 어린 나이인데 집은 마련했다. 그게 어디냐라는 말이 굉장히 그렇죠. 함축적으로. 그래도 대단한 거죠. 자가니까. 저 아직 집도 없는데 뭐 최고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과해 보일 수는 있지만 아들이 뭐 집까지 살 정도면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혼자 산다 그래서 뭐 되게 작은 뭐 냉장고 살 필요 없고요. 네. 뭐 소파도 1인용 소파 이런 거 잘 안 파는데 집에 갔는데 다 작고 1인용이고 이러면 너무 횡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남자들은 소파에서 많이 잡니다. 누워요. 예. TV를 누워서 보거든요. 거의 거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 거북이에요. 축구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게 예. 침대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잠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 4인용 소파가 있어야 자기가 이제 휴일날 왔다 갔다 할 때 편해서 구매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저 제2의 침대고 뭐 어머니가 보통 1인용이 좁으면 2인용 해 그러는데 2인용은 누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약간 어정쩡한 자세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본인이 생각하는 이 방 안에서의 그 행동 반경이 다 있을 겁니다. 냉장고는 내가 뭐 대충 앞으로 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음식을 이렇게 해 놓을 거고 소파는 TV 각도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워서 볼 수 있게 이런 구도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깊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네. 또 냉장고는 나중에 결혼할 때 그냥 들고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냉장고는 오래 쓰거든요. 맞아 오래 갑니다. 네. 예. 어머니가 왔을 때 여러 가지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솔직하게 생각했어. 뭐 어떤 건 마음에 들었어? 학교 다닐 때부터 뭐 다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냉장고가 좀 커야 냉동고도 크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보통 혼자 살 때 냉장고는 별로 안 차는데 냉동고는 꽉 차요. 4년씩 지나 있습니다. 예. 그렇기 진짜. 때문에 2023년인데 예. 2019년께 있다니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냉동식품 아직도 있어요. 뒤지다 보면 이게 있었다고? 예. 네, 이런 게 있어요. 가끔. 이거 2015년 건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안으로 넣습니다. 예. 안으로 다. 그렇죠. 만두 같은 거. 네. 나 이거 나중에-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산 건데? 뭐 이런 그리고 거. 결국 제일 많은 건 뭐냐면 그 아이스팩이랑 동봉된 얼음 거 있죠? 예. 그게 너무 많아. 그거 시키면은 동봉돼. 예. 그거 잘라가지고 물로 버리는 게 귀찮거든. 너무 귀찮잖아요. 예.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 명절에 줬던 것부터 예. 싹 다 있어요. 거의 그 얼음 화석들이 네. 발굴이 되는데 진짜 어떻게 한번 먹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냉동고를 큰 거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냉장고를 크게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새 집이니까 기분도 내고 싶고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냉장고 요즘은 그 집에 냉장고 넣는 그 빌트인 비슷하게 네. 칸 자체를 비워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조그만 냉장고 넣으면 또 이상해요. 그거였으면 그거 쓰셨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냉장고 그런 집은 아니다. 그런 집은 아니다. 냉장고가 놓을 수 있는 곳인데라는 말이 들어가셨을 텐데 네. 그거 없는 거군요. 자랑할 건 자랑하셨을 텐데 네. 지금 내 집 마련했습니다까지만 자랑한 거 보니까 TV도 그 큰 외, 거. 그 외의 건 없다. TV도 큰 거예요. 그것까지 자랑을 해주셨고 소파가 4인용까지 자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없네요. 왜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해요? 아니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예. 자, 이 어머님께 용국이의 일침. 갑자기 들어가시면 사고 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혼자 살기엔 크죠. 네. 네. 자, 서혜영님 여자분입니다. 그 여자분이 많이 보내시지? 네, 잘못됐네요. 아는 언니랑 유치원 차량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도 좋고 일이 재밌는데 이 언니는 힘들다며 같이 그만두자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무시하니까 대꾸할 때까지 같이 그만둘 때까지 말할 기세라 너무 피곤해요. 전 이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결국엔. 이거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죠. 일단 같이 그만둡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얘기를 하죠. 일주일만 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전화가 와서 언니 말고 나만 언니는 좀 됐고 나만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나 출근해. 끝.
근데 왜 같이 그만둬서 갈까요? 이 언니는? 아, 이 언니 친구가 없죠. 유일하게 있는 애인데 네. 애들이니까 만만하게 봤다가 일이 더 많은 거죠. 예. 안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고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네네. 그만할래 이렇게 된 거죠. 너도 그만둬. 혼자 하긴 좀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그만둬야 되다 보니까 혼자만 그만두면 너도 그만둬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만둬주고 백수 친구가 필요하다. 네, 편을 들어준 척했다가 언니는 일을 못하니까 나만 전화가 왔어. 이래서 이제 본인만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더 힘들지 않나요? 쇼라도 해야죠 뭐. 이렇게 해야 몸이 좀 편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 고집이 이렇게 딱 잡힌 사람들은 백날 얘기해봤자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자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한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뭐 거기 거리, 페이, 사장 성격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오랜만에 이렇게 본인이랑 잘 맞는 일을 구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자리가 솔직히 많지는 않거든요. 일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네, 딱 좋죠. 나보다 더 잘못된 친구가 필요한 거다. 네. 주변에 너무 많죠. 그렇죠. 네. 그분도 저를 보고 위로를 받고 저도 그분 보고 위로 받고 그렇죠. 서로 잘못했다고. 근데 좀 특이한 성격이시네요. 하여튼 네. 같이 그만두자. 네. 나 계속 할래. 이 말을 못 한다. 남자들은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너나 그만둬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또 꺼져. 나 할게. 그래? 그게 끝인데. 네. 이것도 이제 상담을 해야 되고 네. 사장처럼 이 결제를 맞는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불편할 수가 있긴 있는데 이게 좀 사이가 말해서 좀 약간 꺼리껴지는 사이라면 본인은 같이 일단 그만두는 척 액션을 좀 하시고 일주일 정도. 네. 3일이라도 하시면 나중에 취직하게 됐어. 사람이 좀 필요하대.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서혜영님께 용국이의 일침. 서혜영님, 그 언니도 이 방송을 듣지 않을까요? 그때 들으면 딱 알 텐데. 예. 서혜영 씨고 이름- 차량 도우미를 하고 있다. 어린이. 본명을 쓰셨어요. 잘못됐죠? 순진하시네. 딱 보이네요. 어린이들 상대하다 보니까 네. 예. 티 없이 맑고 순진한 분입니다. 자, 박지윤의 Still Away 듣고 돌아옵니다. 너 내 얘기 썼더라? 내 얘기 나왔던데 일주일 동안 다시 간다며? 혜영아. 저 근데 어린이를 싫어해가지고. 이거 진짜 정성으로 일하는 건데. 애들이 말을 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해성제 10 잘못된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7586님 여자분입니다. 동네에 베이글 가게가 생겼는데요. 젊은 남자 사장님이 저한테만 종이봉투 값을 매번 안 받고요. 베이글도 하나 더 챙겨주십니다. 저는 맨날 부스스하게 가는데 매번 예쁘다고 해주셔서 민망하더라고요. 용국님이 보기엔 이거 단골 유치용 멘트인가요? 아니면 마음이 있는 건가요? 갈 때마다 헷갈리고 의아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뭐 아주 칭찬으로 아주 가득한 사연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 나는 부수하게 하고 가는데 예. 자꾸 예쁘다 그러네. 이게 또 있죠. 그렇죠. 네, 참 이렇게 사연에 녹아 있습니다. 나는 안 꾸몄는데도 이렇게 베이글을 더 준다. 봉투값 안 받고. 네, 어허. 이런 게 담겨져 있는데 그렇죠. 대충 이런 느낌을 생각해 보면 슬리퍼에 반바지에 이제 머리 묶고 모자 쓰고 가셨는데 그 모습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또 젊고 하다 보니까 주는 거는 무조건 호감 표시다. 어허. 저도 예쁘면 더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곱창집에서? 그렇죠. 오. 딱 왔는데 여자 두 분 오셨어. 예. 누가 봐도 예뻐. 음. 더 줘. 아 그래요? 별로야. 정량. 들 주는 거 아니잖아. 정량. 정량을 딱 주는 겁니다. 아니 더 주는 게 열받잖아요. 네? 아이, 그렇게 주는 거죠 뭐. 정량이 적게 주는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좀 너무 많이 드리면 또 대충 보면 알거든요. 네네. 이분은 좀 오래됐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많이 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럼 베텐러들은 베테너는요? 예. 베테너들은 뭐 일단 많이 시키고요. 예. 베테너를 떠나서 일단 성재 씨 같은 경우에는 풀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경우 상관이 없는데 네네. 베테너를 포함한 누가 봐도 좀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테이블들이 좀 있어요. 예. 저는 솔직하게 근데 베테너라고 하면 뭐라도 줍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왜냐면 혼자 왔으니까. 너무 씁쓸하다 나. 아. 음료수라도 줍니다. 아 그래요? 네. 정량은 아니네요 오히려. 네. 음료수라도 주고 볶음배라도 서비스를 좀 드리고. 아하. 네. 굳이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혼자 1시간 이상 앉아 있었어요. 베테너입니다.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어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예, 굳이 귓속말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요식업이라는 게 팔았으면 50%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빵 같은 걸 더 준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저는 호감이다. 그거 보는 거죠. 그래요. 네, 100%입니다 이거는. 부수석에 가는데 예쁘다고 하면서 베이글 하나 더 챙겨준다. 이게 얼마만큼 예쁜지 모르겠어요. 사진 보내주세요. 안 돼 보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결론은 이제 두 가지죠. 예쁘거나 불쌍해 보이거나 뭐 좀 더 주고 싶은 애들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칭찬하는 글이 좀 담겨져 있어요. 예. 사진이 없어서 확인은 안 되는데 이 여자분도 남자친구는 없는 것 같고 네네. 얘가 또 가게 하는 거 보니까 대충 뭐 사이즈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사이즈가 나와? 뭔 사이즈가 나와? 가게 사이즈. 그래서 이제 괜찮다. 괜찮다. 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본주의적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남자 사장님이 보는 느낌이 저는 호감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또 먼저 얘기하기도 그렇잖아. 저 빵 하나 더 주셨는데 여자친구 있나요? 이것도 좀 그렇잖아.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주 가시면 언젠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남자친구 있나요? 이렇게. 보는 라디오만 하지 말고 보는 청취자도 하자라고 하시면 보이는 청취자? 보이는 청취자. 네. 오. 이거 차단 많이 하겠는데 우리. 오. 네. 베테너들은 대부분 남자여가지고 저희는 보이는 청취자 하고 싶지 않은데 요즘은 여자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네. 보는 청취자 굉장히 이거 유니크하네요. 그러네요. 보는 청취자. 화면 몇 개 꺼져 있겠는데 지금. 왜 블랙인가요? 예. 스스로 가렸습니다. 발바닥 보이고 막 그러겠는데 발 올리고 듣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 저는 이제 이 사연자분께서 느끼는 감정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오, 의외로. 있어요. 비참은 아니네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7586님께 용국이의 일침. 알고 봤더니 알바. 사장님이 아니야. 네. 가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알바들. 예. 드세요. 네. 네. 사장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 그냥 그렇죠. 하나의 행동의 해당처럼 보였던 거야. 네. 그냥 막 알아서 주니까. 봉투가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네. 네. 본인이 갈 때 다 메꾸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돈으로 메꿨는데 네. 그게 사장처럼 보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젊은 남자 사장님이니까 뭔가 있어 보였고. 나중에 물어보면 친한 형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네. 네, 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진짜 친한 형이에요? 그냥 뭐. 예.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젊다 그랬으니까. 예. 네. 아하. 네. 합리적인 의심이네요. 이런 알바들이 꽤 많아요. 예. 자기 가게인 척. 그렇죠. 예. 저희 직원도 꽤 이렇게 합니다. 자기 돈으로 메꾸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안 맺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어요. 차돌박이 이모 그냥 나가. 그건 횡령이죠. 배임. 네. 자, 오현주님 여자분입니다. 저는 성격이 좀 예민해서 주변 사람들은 사서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남친도 안 생기나 봐요. 네, 설마요. 끝까지 듣고 얘기하세요. 성격 때문이 아니다. 성격을 좀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면 베디랑 용국님도 까칠하고 그래서 좀 예민한 성격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사회생활 하시고 연애도 하고 그러시나요? 진짜 궁금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격은 이제 추후의 문제고 두 번째 알게 되는 과정이고 첫 번째는 일단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말을 하기 전에는 일단 얼굴을 먼저 봐야죠. 네네. 네, 그게 처음부터 틀어졌다. 접근이 잘못돼 있다. 틀어졌다 이런 상스러운 말 쓰지 마시고. 예. 뭔가가 금지 처분이 돼 있다. 이런 느낌. 금지처분 뭐죠? 접근 금지. 예, 네. 법적인 얘기 쓰지 마시고.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까칠하다라고 느낄 정도면 남들이 보면 이게 훨씬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넌 까칠한 정도가 아니야. 얘기할 때마다 자꾸 짜증내잖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얘기를 본인이 많이 들은 거예요.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까칠한가? 하다가 나 조금 까칠하구나 할 정도니까 주변에서는 되게 이 사연자분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날카로운 사람한테 사람이 접근을 많이 안 하죠. 이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죠. 네. 누가 나한테 까칠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까칠하니까 성격 이상하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성격만 까칠할까라고 하신 분 있고요. 솔직히 그 말은 내가 안 했다. 보통 무언가가 뒤틀려 있다는 거죠. 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손흥민 착하다. 그럼 착하겠지. 다 잘 되는데. 성격 안 좋아. 그렇겠지.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게 약간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짜증이 좀 났다고 하시면 기분 전환도 좀 하시고 평상시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얘기하시다 보면 이런 성격도 많이 좋아지시고 여러 가지 막 머릿속에 담아뒀던 남친이 안 생기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솔직히 여자분의 입장에서 연애하기가 저는 조금 더 쉽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조금만 그냥 이렇게
그 잘 지내고 하면 보통 남자들이 대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어떻게 고백해야 되지 어떻게 다가가야 되지라는 걸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내가 싫으면 그냥 컷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카로운 모습보다는 약간 좀 귀엽고 잘 웃는 이런 모습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 고문 아니냐고 하시면 있고. 그렇죠.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성격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성격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사람은 없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끝났어?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고민 있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오현주님께 예. 제가 진짜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진짜로 드리자면 하루에 억지로라도 10번만 웃지 않습니까? 예. 남친 무조건 생깁니다. 아 그래요? 네. 리액션을 해라. 그렇죠. 웃는 리액션만큼 남자들에게 기분 좋은 건 없다. 10번 이상만 웃으면 무조건 생겨요. 오. 네. 그래도 안 생겼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희망 고문이나 고문 희망을 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자, 정영국 씨 다음 주에 뵙겠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정영국 씨의 대부분의 말은 베텐의 공식 입장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인사 빼고 아니에요. 예. 네. 자,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띄워드리고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 웃는 여자는 약하지 남자가. 그만해.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만. 노브레인 노래 아니냐는데? 몇 시야? 11시, 11시 50분이 벌써? 4연 전 고생하셨습니다. 더블 헤더. 앞에 두 개 또 있어? 비참. 사진을 뭘로 찍어야 되나?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느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고? 아니면 오빠 토크 콘서트 하고 뒤에 시청자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마. 보이 우리랑 연루되지 마. 괜히 아니 토크 쌍꺼풀 터져. 콘서트는 말고 빵 터지는 거 어때? 보이는 어? 정치자 빵 하나, 하고 베이글. 싶은데 보이는 보이는 정치자. 우리가 이렇게 관람하는 느낌이 살짝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약간 그거 할 수 있어? 코빅처럼 뒤에. 코빅처럼 시청자 할게요. 해가지고 여기 X 이런 표정 해줘야 되는. 줌처럼 뭐 뒤에 화면들로?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겠어? 제가 포토샵을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핸드폰 하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잘한다. 보이는 정치자. 실시간 차단. 실시간. 야, 핸드폰 진짜 잘하는구나. 그게 약간 디테일하게 이렇게 했더라고. 어플 하나 쓰는 거 아니야? 두 개 쓰는 거지? 한 개 써요. 하나 쓰는 거야? 뭐 오징어나 쭈꾸미 이렇게 복붙하면 되잖아 화면에. 오징어, 마른 오징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갑오징어, 반건조 오징어. 괜찮은데? 블랙 하나. 블랙. 오징어 쭈꾸미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따 넣고. 오징어 쭈꾸미 여텐러들은 리본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됐다. 완전 그냥 수산물 시장이네. 그리고 두 개는 잘 해물 마시겠습니다. 파티네. 먹자 이렇게 먹자. 진짜 여기 보이는 건어물. 번호물 그냥 널어놓은 거 아니야? 번호물 널어놓은 거 걸음을 널어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TV 테두리만 씌우면 돼. 저 최근에 여행 가서 건어물 사진 찍어온 거 있는데. 그래 그걸 하나 줘갖고 하면 되겠네. 그걸 왜 찍어오는 거예요? 왜 찍어? 여러분 실사진으로 지금 실사로 하겠다는 거야? 간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웃기다. 방송 끄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신기하네.